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일본 통화 정책의 정상화 확정이라는 내용으로 엔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룰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들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힌트가 어제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어제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결과 자체는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금요일날 나올 굉장히 좀 중요한 또 고용지표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때 11월 FOMC에서 B컷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 요거를 좀 보여줬죠. 요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전에 10월 초에 발표할 고용지표 데이터, 이게 9월달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연설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1월 FOMC 그 시기에 11월 초 고용지표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생각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번에 발표할 고용지표가 좀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미리 11월 FOMC에 대해서 B컷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달러의 차트가 반등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달러엔 차트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요 덕분에 일본 증시는 어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는 휴장이었죠. 휴장이었고 오늘 중동 이슈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은 상태입니다. 일단 휴일도 참 운이 좀 없는 우리 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중동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드디어 원하던 명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랑 전면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 보여왔었잖아요. 계속 자극하는 듯한 과감한 행동을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여태까지 말려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본토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결국 명분을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거든요. 일단 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차례차례 지금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다 격파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란의 그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몰린 거죠. 구석에 몰린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타개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요 결과 자체는 이란이 요런 상황을 유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드디어 증시가 움직였죠. 여태까지는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증시에는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란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분수령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명분을 확보한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멈춰라 라고 했지만 재보복을 예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스라엘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공이 이란한테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해서 더 큰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 전쟁은 이제 정말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요게 이번 주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요건 이제는 불씨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언제 다시 이게 커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 자체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이슈죠. 이게 이번 리세션 구간에서 만약에 크게 터지게 되면은 이게 좀 안 좋은 이슈로 어떻게 번질 거냐, 이제 유가의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그렇게 명분을 잡고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런 상태로 확전이 돼서 유가가 튄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튈 수 있는,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채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거의 고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도 전략 비축률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유가는 굉장히 크게 튈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절묘하게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전될지 안 될지, 지금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를 보면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 중동 이슈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외부 변수 이슈, 요거를 좀 우리가 이제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단기 자금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선거 결과로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아베노믹스의 종말을 주장하는 인물이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BOJ 정책과 환상의 하모니를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엔화 강세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속도죠. 속도인데 지금 당장에서 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연내 1회 정도 인상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점에 미국이 금리 인하가 총 100bp 인하하는 시점이랑 맞물릴 것 같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50bp 인하는 했죠. 그리고 파월이 11월에 50bp 인하를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5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50bp 인하할지 25bp 인하할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미국 경제 지표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월 달 거는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점에 미국이 뭐 최종적으로 100bp이나 또는 125bp이나 그 시점이랑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게 되면은 그때는 엔캐리 청산이 또 다시 가속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점진적인 엔캐리 청산 이거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약화돼서 급격히 인하하는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엔캐리 자금 청산의 가속화가 진행될 수 있고, 요거는 일단 증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예전에 9월 말 일본 총리 선거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요거예요. 다음 확인할 건 뭐냐, 엔캐리 청산 관련에 대해서 10월 말에 일본의 보험이랑 은행사들의 3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엔캐리 청산 쪽으로 무게가 실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엔 차트를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무난하게 넘어가더라도 저는 4분기 쪽에서는 확실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은 정상화 방향으로 일단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엔 차트는 계속 쭉 밀릴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뭐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요 라인 140이죠. 140을 밑으로 뚫느냐 안 뚫느냐 요거에 따라서 증시가 또 가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멤버십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단 여기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120 전후 여기까지는 결과적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뭐 증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엔캐리 청산을 과속화시키는 그런 트리거가 언제 만들어질 거냐, 그거는 이제 미국 경제 데이터가 심하게 부러지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연말에 신경 쓸 문제는 이제 요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 일단 무디스에서 9월 말에 경고는 한번 했습니다.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선 이후에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또 1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되든지 간에 부채를 굉장히 크게 늘릴 그런 대통령들이라서 이대로라면은 어쩔 수 없이 신용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될 거다. 그래서 이제 무디스가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쪽 정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다 싹쓸이하는 경우, 요거를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를 하던, 그리고 민주당이 큰 승리를 하던, 이렇게 한쪽이 다 싹쓸이하는 요 상황이 되면은 부채를 굉장히 크게 만들 거 아니에요? 재정 적자를 아마 더 크게 만들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신용 등급 강등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채 한도 관련된 정부 부채 관점에서는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 다만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싹쓸이하는 상황이 나오느냐 마느냐. 싹쓸이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건 악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적절히 좀 견제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11월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대통령 성향을 보면은 좀 부채를 좀 많이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매크로가 변곡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더 큰 부채를 만들어서 부양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제 지표가 그래서 연말이랑 내년 초로 넘어갈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미국이 내년에 생각지 못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부양의 규모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수가 많죠. 11월 이후가 되면.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MMF로의 그 자금 흐름은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 이건 상당한 악재입니다. 그리고 9월달 SEF에 나왔던 금리 경로를 보면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저는 확률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25년에 진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금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상을 해놨잖아요. 25년에.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를 향해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시의 큰 악재일 겁니다. 왜냐면 이건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렇게 인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 시나리오가 엔캐리 자금이 좀 급격하게 청산되는 그런 구간이랑도 맞물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저는 좀 가능성을 크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제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용지표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중동 이슈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차트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무조건 매도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월 달에 좀 큰 바닥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 시장은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멤버십 분들은 계속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도 지금 같이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휴일이고 주말에 중동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현금 비중을 낮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은 지금 상당히 올려둔 상태에서 추가 대응 여력을 만들어 놓아야지 외부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